皆さんどうもわかみです。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일본 이야기를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이제 있는 분이 신상, 한국인 신상인데 요번에 이 신상은 이제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는 거지? 네. 일본어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인데 요번에 일본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제 일본 취업됐고 하니까 이제 일본 취업에 대해서 좀 간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참고로 지금 신상은 요번에 일본 회사에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합격한 다음에 좀 캐나다에 놀러 가줘가지고 그지? 예, 맞아요. 캐나다 놀러 가서 지금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있었나? 네, 일주일이요. 일주일 정도 이제 같이 이제 여기서 뭐 밥도 먹고 스노우보드도 같이 타고 하면서 있다가 오늘 이제 저녁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신정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나이는 33살이고 현재 IT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일본 회사에 취업이 돼서 이제 6월부터 예, 6월부터 일을 할 예정입니다. 야 정말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일단 신상이 어떤 식으로 취업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취업 활동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아본 거로는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이제 일본에 직접 가서 예, 거기 일본의 회사나 아니면은 그쪽 취업 박람회라던가 그쪽 직접 가서 취업 활동을 하는 방법. 그게 가장 확실하면서 예, 빠르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 방법을 택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제 한국에도 잡코리아나 그런 사이트들이 있듯이 그 일본에도 이제 취업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리쿠나비라던가 마이나비 그런 유명한 사이트들이 있고 그 유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는데 한국에는 모르는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호였던가 도호라는 것도 있고 뭐 타이프 8 네, 그런 사이트들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찾아보시면은 네, 그런 일본어 한자가 좀 보는데 괜찮으시다면 그런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들이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K-무브라는 그런 사업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쪽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학원 또는 기관에 가서 이제 1년 동안 그 공부를 해서 그쪽 취업과 연계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년 동안은 일본어를 공부를 하고 반년 동안은 이제 기술이나 그런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자기의 스킬을 만든 다음에 그쪽 연계되어 있는 그 일본의 회사로 넘어가서 일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 이외에도 좀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그 중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 에이전트에서 이제 일본 취업 면접회를 주관을 해서 일본 회사들과 이제 그 면접자들이 1대1로 면접을 해서 이제 채용을 하는 그런 에이전트를 통한 방법을 저는 선택을 했고요. 거기에 여러 번 이제 면접들을 봐서 하루에는 많게는 5번에서 7개 회사를 이제 계속 면접을 보면서 회사에서 이제 채용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합격서부터 1차 합격, 2차 합격 그런 식으로 최종 합격까지 해서 이제 취업을 하는 방법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에이전트는 어떻게 찾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잡코리아를 이용을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인터넷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찾아보면서 서류 전형 없이 이제 면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메일이 몇 번 왔었는데 그걸 처음엔 무시를 했어요. 이게 뭐야 해서 무시를 하다가 이제 이런 방법도 있는데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3번의 면접회를 참가를 했는데 처음에는 엄청 긴장을 해서 제대로 못 본 것 같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익숙해지고 해서 그렇게 면접회를 참가하게 됐어요. 면접은 한국말로 하나요? 일본말로 하나요? 물론 이제 그 한국 회사와 이제 파트너십이 되어 있는 회사는 한국 사람도 있기는 한데
거의 99% 일본어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일본 회사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하기 때문에 일본어는 당연히 필요하고 일본어로 면접을 처음 할 때는지 나한테 막 좀 긴장돼요 이런 얘기하고 맞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어로 면접하는 게 되게 긴장 많이 했었죠. 처음엔 엄청 긴장이 됐어요. 진짜 물론 이제 처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는 있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사람을 뽑으러 온 거고 면접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몇 번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어떤 패턴으로 하겠구나 그건 알지만 처음에 모르기 때문에 정말 거의 내내 하는 내내 긴장하면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보통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제 한국과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자기소개. 거기에서 이제 많이 판가름이 나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자이기 때문에 뭐 여태까지 어떤 스킬을 익혀왔는지, 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뭐 다른 이슈는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가장 이제 많이 하는 질문이 마지막에 저희 회사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이제 처음부터 보면은 자기소개 그리고 경력자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한 일들 마지막으로는 그 회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 혹시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질문이 오는데 질문 중에서 혹시 이런 질문은 처음에 당황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올 줄 몰랐다 이런 거. 당황이라고 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자이기 때문에 이런 스킬들을 위주로 공부를 했다라고만 하면 이제 대충 알고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라던가 장단점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스킬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 장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는 이게 뭐지? 하면서 막혔던 일들도 있었어요. 신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력자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스킬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많이 물어봤지만은 일본 회사에서 이제 정말 신입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사람 인성 같은 거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자신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 혹은 뭐 대학교에서 어떤 걸 열심히 해왔느냐, 부활동에 대한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부활동의 질문이 많은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부활동을 별로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일본은 그 부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활동에서 어떤 부활동을 했고 어떤 힘든 것을 어떻게 넘어섰는지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신상 같은 경우는 경력자이다 보니까 그런 스킬 위주로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신상이 이제 솔직히 나는 알고 있는데 신상이 처음에 뭐 회사 붙기도 하고 그걸 좀 자신의 조건 그죠? 차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대해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 작년 제가 취업 활동한 건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제 9월달에 이제 처음 취업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붙은 회사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일본인 한국계 회사에 이제 붙어서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랑 어떻게 좀 말이 잘 안 맞아서 그쪽 회사를 취소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9월에 했었으니까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제 취업 활동을 시작해서 제가 3번의 면접회를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말도 제대로 못했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많이 긴장은 하지 않았는데 물론 긴장은 했어요. 긴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했었으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합격을 했던 회사도 있어요. 이제 1차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한국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1차 합격, 2차 합격, 많게는 3차, 5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2차 합격, 과제, 그리고 최종 합격에서 떨어졌어요. 맞아요. 최종 합격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합격에서 떨어지고 이제 세 번째 했을 때 회사들 면접을 봤는데 그때는 1차 합격을 했는데 1차 합격이면서 최종 합격으로 채용을 바로 하겠다. 그렇게 채용을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세스 절차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는 하는데 간혹 예외적으로 1차 합격이면서 최종 합격, 최종 합격으로 바로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회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어떻게 보면 한국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뭐 일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일본도 물론 프로세스는 있지만 그렇게 바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면접 같은 거 볼 때 예. 직접 만나서 보는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스카이프로 이제 물론 그 저는 이제 면접회에서 면접을 보긴 했지만 그 면접을 이제 보면은 담당자가 실제로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실제로 비행기 타려고 오는데 사고가 나서 못 오는 회사도 있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경우는 이제 스카이프로 이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었고 보통 이제 직접 오는 경우는 다 1대1로 면접을 봐요. 그러고 나서 합격을 하고 이제 그 면접관들은 이제 일본에 돌아가잖아요. 일본에 돌아가서 또 다시 오려면 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보통 이제 스카이프 면접이 대다수고 그 간혹 이제 직접 회사에 와서 회사 분위기라던가 그런 걸 파악하면서 면접을 봐라라고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 비용을 다 대주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본인이 비용을 대라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아직 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거의 100%라고 봐야 되죠. 스카이프 면접으로만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1대1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거리상 피차 불가한 경우는 스카이프 면접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에 가고 이런 일은 없었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는 예, 없었어요. 회사 따라서는 실제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세상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네. 기본적으로 전부 다 한국에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스카이프 예, 면접을 보거나 맞습니다. 했었다는 거죠. 일본어에 대한 뭐 불안감 같은 건 없었나요? 당연히 있죠. 이제 면접도 그렇지만 이제 물론 서류 심사를 안 한다고는 하지만 이력서를 기본적으로 쓰거든요. 거기에 혹시 이 일본어가 틀려서 뭔가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까 아니면 면접 때 내가 말 실수를 해서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런 해외 채용이기 때문에 그 일본 입장으로서 해외 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주세요. 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자신감 있게 예, 그런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면접관 입장으로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틀리더라도 그래, 맞아요. 예, 조금쯤 틀리더라도 뭐 그 정도는 뭐 그죠. 다 들을 수 있다. 예,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뭐 많이 틀리고 했지만은 소통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모른다, 잘 못 들었어요라고 하면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또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본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일본어가 완벽할 필요까지는 솔직히 없고 지금 말한 것처럼 자신감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 소통 뭐라 그럴까 말이 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 그러니까 정말 문법 하나하나까지 다 맞을 필요는 없어요. 완전히 막 일본 뭐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막 피라피라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정말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세 소통을 하겠다는 자세 그 다음에 내가 신상한테도 옛날에 이제 면접 갔을 때 어드바이스를 했지만은 지금은 이 정도지만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어필 그다음에 자신감 이거를 보여주면은 충분히 상대방은 이 사람은 이제 일본 와서 성장을 하겠지라는 걸 전제해 주기 때문에 완벽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 신상이 뭐 완벽하게 지금 레벨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좀 정말 개인적 판단으로 한 2급 정도 레벨 완전 1급 막 이렇게 상위권 레벨이 아니라 한 2급 조금 위 정도 레벨인데 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예를 지금 캐나다 와가지고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그 외의 시간은 계속 일본어로 나랑 계속 일본어로 얘기하고 내 와이프 히로코랑 계속 일본어로만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일본 합숙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저는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는 이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신상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이제 33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나이가 많은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신상은 이제 경력직이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할 수 있지만 솔직히 33살에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 같은 거 처음에 많이 불안했죠. 많이 불안했는데 그 점은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나이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30 이후에 도전했다라고 하면은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라던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의 스킬, 역량 아니면
그런 뭐 일본에 이제 적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뭐 성격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보고 그렇게 나이에 대해 물론 나이를 물어보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뭐 몇 살입니까 하는데 그렇게 뭐 이 사람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힘들다라거나 그런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는 게 뭐 일본에서는 30 넘으면 뭐 취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진짜인가? 이게 일본 사람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본은 막 취업했을 때 대학 졸업해서 막 취업했을 때 막 22, 23이기 때문에 일본 기준으로 30이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지만 한국은 이제 일본 입장에서 외국인 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경력을 쌓거나 아니면 뭐 일본 한국 특히 군대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감안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나이가 좀 많은 건 이해로는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만 가지고 막 우려내고 이럴 것보다 일단 도전을 해보는 거 저는 추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특별히 또 남은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좀 길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1년 8개월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약간 공부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홍민상과 공부를 한 건 1년 8개월 정도 공부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같이 병행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그 JLPT 시험을 3번을 봤어요. 근데 저는 자격증이 현재 없어요. 없는 상태고 오히려 그 인터넷에서 보면은 뭐 1년 이내에 1급을 땄다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JLPT 1급이 기본인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그 취업 활동을 하면서 그 JLPT 시험을 제가 쓸 수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일본 채용은 뭐 자격증은 물론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없어도 취업 활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때 지금 저를 채용해 주신 회사도 자격증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저에 대한 스킬 아니면은 저에 대한 역량 그런 부분을 평가했기 때문에 물론 자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없어도 취업 활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저도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도전할 거고요. 1급까지 목표를 해서 도전을 할 건데 자격증이 물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없어도 취업 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생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막 엄청나게 빡세게 막 하루에 뭐 10시간 공부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정말 맞아요. 조금씩 뭐 시간 뭐 1년 뭐 넘게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이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처음에 나랑 수업했을 때 저도 일본어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레벨에서 맞아요. 지금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 일본어로 뭐 대화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 정도 레벨이 됐으니까 그다음 또 이제 시험하고 회화는 또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랑 실제로 눈내심 1급이라는 것은 약간 평소에 안 쓰는 막 어려운 표현이라든가 문법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시상이 1급을 지금 어디 없다고 해서 일본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다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조금씩 공부를 더 해가지고 이제 일본 가서 1급을 또 합격을 하고 실제로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한국 사람도 말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1급 넘는 사람도 있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누가 볼 때는 일본인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일본을 잘하는데도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1급 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건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니까 반대로 1급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사람도 오히려 많으니까 차라리 그게 오히려 더 취업이 어렵다고 저는 봐요. 1급이 있는데 말이 하나도 안 되는 거 반대인 경우가 차라리 더 낫다고 1급이 없지만 말이 되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시상자는 말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취업을 혹시 준비하고 있는 지금도 어차피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뭐 어드바이스가 있다면 뭐 제가 어드바이스 할 게 뭐가 있겠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도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취업 활동 일본 때 취업 활동 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일본어도 준비해서 실제로 취업 활동도 했고 제 나이가 33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회사에 취업이 돼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은 오히려 저보다 더 빨리 취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뭐 2년 가까이 공부를 해서 취업을 했지만 그보다 더 빨리 준비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취업을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마음가짐 그대로 갖고 일본어에 전념해서 이제 취업 활동을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 활동하시면 충분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얘기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취업 정말 축하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 이게 이런 얘기하면 웃기지만은 신상업 나랑 만난 게 이번에 처음이에요. 신상업 저랑 계속 스카이프로만 수업을 하다가 실제로 만난 거는 캐나다에 와서 처음.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정말 전 되게 기쁘고 저로서는 되게 감사합니다. 축하하고 이제 시간 좀 지나면은 네. 신상이 이제 일본 생활을 실제로 해서 다음에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일본 생활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뭐 문화적인 느낌 부분도 있을 거고 한국 회사랑 일본 취업을 하고 한국 회사랑 일본 회사랑 뭐 이런 점이 달랐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일본에 이제 가는 데 대해서 불안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불안감 반, 기대 반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금방 적응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 사는 데기 때문에 뭐 일본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결국은 사람 사는 데고 자신이 열심히만 하면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일본 취업 축하드리고 이제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다시 한번 출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본 생활을 한 다음에 일본 회사는 이렇다 뭐 이런 부분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여기까지. それでは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